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제 인생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소중한 정보인데요. 저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에 큰 가치를 느끼고 그것과 관련한 교육, 상담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사람의 무의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골치덩이였어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잘 수정이 안 되는 이유도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무의식이 수정이 안 되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무의식은 뭔가 정보를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무의식은 그 필요를 느끼냐? 언제 무의식은 수정하려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무의식은 수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일치 경험을 하게 되면 무의식이 수정하려는 그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화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동기화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컴퓨터에서 매 순간 이것이 일치하는지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식도 과거에 각인된 그 정보가 현재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기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메커니즘이, 그 서사가, 심리서사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계속 동기화하는 작업을 무의식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똑같은 반응과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무의식은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그대로 고라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여기서 힘든 점은 무엇이냐면 무의식 입장에서는 아마도 기존의 서사, 기존의 심리서사를 유지하고 합리화하고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그 메커니즘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무의식은 이것이 아니다,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느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이 수정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같은 상황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실제와 같은 강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파일 내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 배경화면만 부팅만 시키고 수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파일로 접속하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수정하고 다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인풋을 넣는다라고 해서 무의식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파일을 열듯이 그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그 옛날과 똑같은 장면이 아니더라도 무의식은 추상화된 이미지의 형태로 그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것과 중첩되는, 그것과 유사한 어떤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트랜스적 개입, 최면적 상황, 깊이 몰입된 어떤 의도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상황이라는 어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무의식을 수정하기 위한 배경, 전제와 같은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불일치 경험입니다. 다른 경험이에요. 우리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실제와 같은 상황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그때서야 무의식은 동기화하려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파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서 우리는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반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같은 상황을 느끼게 되면, 무의식이 느끼게 되면 동기화하려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무의식의 어떤 각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세포가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우연적인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감정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반응이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를 변경해야겠다, 수정해야겠다라는 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상반되는 경험이라는 것은 기존과는 반대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했던 이 행동이 지금에는 전혀 통하고 있지 않음을, 지금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반응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인의 의도가 겉으로 보이는 의도와는 다르게 진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실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본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반되는 어떤 지점이자 다른 경험이고 딜레마 포인트로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상반되는 경험은 상담가를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내담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내 안에 심리서사로 각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상담가가, 같은 남자의 상담가는 어찌 보면 아버지와 좀 중첩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 상담을 통해서 위로와 지지를 해주게 되면 기존의 아버지에게 봤던 그 반응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경험을 본인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상반되는 경험이자 불일치한 상황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그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언제 무의식이 수정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단계에 맞게, 절차에 맞게 명확하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 상담이나 그냥 의식적으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상황이 통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무의식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최면적 트랜스적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확언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의식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것을 수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무의식에 각인된 서사, 그런 신념을 의식화시키는 역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언제 수정하려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가능한 작업이고, 이것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불일치한 경험인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실제와 같은 강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 무의식은 동기화하려는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동기화할 준비가 된 그 체크를 하는 그 순간 새로움, 그리고 상반되는 기존과는 다른 어떤 불일치한 다른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합리화하고 강화하려는 무의식의 반응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정하려고 하는 무의식적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더 진실에 가까운 생존과 번식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서사와 신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연성을 가미한 어떤 감정 폭발이나 딜레마를 통한 다른 체험, 그리고 대타자를 통한 인정과 지지와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외에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고 진짜 치유적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복 숙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원리에 동의를 하시고 근본 원인을 찾고 해소하는 그런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